안녕하세요. 산무이님 애청자입니다. 전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요즘은 K 선생님의 새 음반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음악은 물론이고 도의 세계를 탐구하시는 것으로도 꽤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팀에 있는 선배 형님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여름날, 당시 같은 악단 소속으로 연인 사이였던 형님과 형수님은 그날 밤 9시쯤 악단 연습을 마치고 식사를 한 후에 차를 몰아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으로 야경을 보러 갔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땐 차로 팔각정 앞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도 팔각정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형님의 차 옆에는 서너 대의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그 주변으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 형님과 형수님은 자판기 커피를 들고 차 안에서 창문을 열어둔 채 밤 공기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창문을 닫았는데 잠시 후에 차 밖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자세히 들어보니 여자가 마치 누군가와 싸우는 듯 욕설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저러다 말겠지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나중엔 형님의 차를 중심으로 주변을 빙글빙글 돌더니 급기야는 대화에 방해가 될 정도로 목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형님이 창문을 열고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는데 그 많던 사람들과 주변에 세워진 차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각정 앞에는 두 분을 태운 차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던 거였죠. 그 순간에도 욕설을 내뱉는 여자의 목소리는 차 주변을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형님은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팔각정 위쪽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어떤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평소 귀신 같은 것을 믿지 않았던 형님인데 그것을 보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하얀 옷에 산발머리를 한 다리가 없는 여자가 서울을 내려다보며 저주에 가까운 욕을 퍼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버르지만도 못한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얼핏 듣기에 여자가 원망하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같았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형님은 태어나서 그런 분노에 찬 말투와 목소린 처음 들어봤다고 합니다. 차 안에 계시던 형수님도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뒤를 돌아볼까 겁이 났던 형님은 허둥지둥 차로 돌아와서 곧바로 팔각정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오싹해서 친구한테 들려줬는데 친구가 한다는 말이 원래 그곳이 귀신이 나오기로 유명해서 웹툰이랄지 다른 장르에서도 종종 다뤄진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형님 내외분이 봤던 여자가 그 유명한 팔각정 귀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내심 궁금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다. 업무량이 많았던 탓에 휴일 아침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회사로 향했다. 그러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두 명의 여고생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아참, 너 리나 할머니 심양사진 봤어? 엄청나다고 하던데. 평소 심령 현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는 자연스레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학생의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친구가 그림자가 찍힌 것을 놓고 심령 사진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당연히 학생들이 착각을 한 거라 여겼다. 학생들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리나라고 하는 아이의 집은 가까운 일가 친척이 다 모이면 30명 가까이 될 정도로 대가족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혈혈단신으로
전쟁통의 자식들을 키워낸 다소 엄하기도 했던 리나의 할머니는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그 장례식에도 참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자리에 모두 모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일단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이 장례를 다 치른 후에 생전에 할머니가 무척 아꼈던 보라색 옷을 관에 함께 넣어서 화장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주기를 맞이한 올해 친척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때로 시간을 잡아서 할머니의 기일에 맞춰 다같이 성묘를 갔다고 한다. 30명이 훌쩍 넘는 친척들이 모두 모였는데 그 중에서는 몇 년 만에 서로 얼굴을 본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한다. 가족들 모두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라며 묘비를 둘러싸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사진을 현상한 가족들 모두 크게 놀라고 말았다. 가족들이 묘비를 둘러싸고 있는 곳의 한가운데에 할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아끼시던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활짝 웃는 얼굴로 양손에 V자를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 에? 뭐야 그게? 나 역시 마음속으로 학생과 함께 감탄사를 내질렀다. 생각지도 못했던 따뜻한 이야기에 휴일 출근으로 인한 우울감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산부인님 방송 애청자입니다. 올해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평소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어머니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직장과 관련된 교육 때문에 아침 11시 무렵에 외출하신 어머니가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멍한 얼굴로 집에 들어온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저희에게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야, 엄마 귀신 본 것 같다. 그렇게 어머니는 그날의 경험담을 풀어놨습니다. 그날 교육을 모두 마친 어머니는 친구분과 차를 마신 후 드라이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자정이 다 되었고 친구분을 데려다 준 후에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찍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전방 1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처음에는 안내 음성에 따라서 우회전을 했는데 길을 가도 내비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여긴 어머니는 잠시 차를 세운 후에 창문을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고 내비게이션을 다시 설정한 후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계속 직진을 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이 온통 무덤뿐이었다고 합니다. 하필 그때 내비까지 오작동을 하는 바람에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도 파악할 수 없게 되자 평소 대범한 성격의 어머니도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중간에 차를 세우려던 순간 앞에 까만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게 보였는데 그 옆에 하얀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진 어머니는 그곳을 그대로 지나쳐버렸고 산 중턱까지 가서야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살피다가 어떤 장면을 목격한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차를 그대로 돌려 산길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차를 세운 곳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직진을 했더라면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어머니는 오로지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간신히 산을 내려왔고 늦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문득 산길을 올라갈 때 봤던 검은 차량과 남자가 떠오른 어머니는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블랙박스에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어머니가 겪으신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